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일주일도 안 나왔습니다. 네, 연말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연말 마무리입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 보고서로 끝내는데 올해는 이 첫 사업이긴 하지만 의미도 있고 또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오늘 특별히 방송으로 지난 시간을 좀 담아보려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첫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2023년 경기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 민간 공간을 좀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생활문화 주체로 좀 가능성 있게 지역문화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그래서 연말이라서 극장의 공연도 많고 영화도 좋은 영화가 많죠. 그런 영화 속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생활문화 현장에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또 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분들 이렇게 소중한 주인공들을 현장에서 생활문화 현장의 주인공들을 모셔서 2023년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 의미를 담아보려 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6개 도시가 참여했고요. 그 6개 도시는 고양, 광명, 동두천, 남양주, 용인, 양평 이렇게 6개 도시가 참여했고 총 88개의 민간공간을 지원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올해는 첫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염려도 많았고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도 많았지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나 가능성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 일부 진행을 맡게 될 시만기라고 합니다. 우리 광역문화재단, 경기도 유일한 광역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지난 7년간 생활문화 현장 주체를 발굴하고 함께하는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해왔고요. 그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이 사업은 생활문화 현장의 공간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모신 우리 5분의 주인공들과 함께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 뭐가 그렇게 좋았나, 뭐가 그렇게 재밌었나, 뭐가 그렇게 행복했냐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인공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의 최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오랫동안 민간공간도 운영하시고 또 생활문화 현장에 사람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올해부터는 생활문화 현장을 직접 지원하시고 응원하시는 협력기획자로도 활동하신 이지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올해 사업에 참여하신 두 주인공이 오셨고요. 고향의 서점이자 문화공간인 내친군의 배홍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용인의 저 멀리 고향과 용인은 어마어마하게 멀죠. 용인의 헤이 아틀리에죠. 네. 헤이 아틀리에 오늘 떨리시다고 우황청심원 드시고 오셨고요. 지금 괜찮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혜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민간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중에 하나가 기초문화재단인데 오늘 용인문화재단에 이서윤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좀 가볍게 즐겁게 좀 해볼게요. 질문은 올해 이 과정 첫 사업인데 이 과정이 좀 기억에 남는 것, 내 기억에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나? 다들 좀 떨리실 수도 있으니까 우당탕탕 이지은 선생님이 먼저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번에 그 컨설팅과 모니터링 합쳐서 20군데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한 공간도 있고 이미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공간들도 있었는데 이제 저도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의 처음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저는 14년째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낌이 있었는데 그 처음이 생각이 나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서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한테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이 공간이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순간순간 판은 벌렸는데 이 위기의 순간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건 결국은 이 공간을 채워주셨던 사람들이었구나. 그걸 굉장히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절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공간을 다니면서 이제 절감하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고민도 하시고 갈등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너무 당당하게 조금만 더 버텨보셔라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버텨보면 네. 그래도 뭘 찾을 수 있다. 네. 예. 민간 공간으로서, 네네. 문화 공간으로서.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있었던 우리 내 친구는 이름도 편안하고 좋아요. 네. 네. 내 친구네 배영 선생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올해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즐거웠고요.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다른 영역의 예술 분야 사람들을 또 만나게 돼서 아주 뜻깊었습니다. 처음 이 민간 문화 공간 활성화라는 그 타이틀만 보고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7월 8일 날 오픈을 하고 내 친구네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이 장소가 누구나 다 드나들 수 있는 친구네 집 같은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상호도 그렇게 붙였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저한테는 이거 완전히 내 거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책하고 그림 쪽을 좋아는 했지만 음악 분야는 잘 몰랐는데 이거를 하면서 일부러 그런 기획을 했어요. 음악 공연을 좀 해야 되겠다. 기왕이면 버스킹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버스킹은 못하고 실내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했는데 젊은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중장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가장 인상에 좀 남았던 것이 평소에 하던 거 말고 네네. 새로운 예술도 만나고, 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세대도 만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또 저희가 좀 지향하는 점이 늘 해왔던 거를 반복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좀 넘어서서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게 공간으로서의 다양성을 좀 맞이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뭐 적절하게 네. 선생님 딱 맞았군요. 이 사업이 1년 올해 첫 해였지만 꽤 현장 지원도 있었고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연구해서 설문조사도 했었고 설문조사 결과를 저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만족도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아마 5점 척도에 4.5 이상이 다 거의 대부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팀장님, 이 사업 처음에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올해 팀장님 그 경기문화재단 입장에서 또 팀장님 입장에서 인상에 남았던 것 또는 좀 이 얘기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했고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경기도가 워낙 넓고 31개 시군의 이제 지역적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전역을 세심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도시에 있는 이제 기초문화재단하고 문화원, 문화의 집하고 이제 협력해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정책은 이제 경기문화재단 수립하지만 그 활동의 중심은 이제 기초에 놓고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했고 경기문화재단의 정책적 메시지를 이제 지역에 전달하고 안착하고 이런 과정을 올해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제가 6개 도시 중에 남양주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다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심의에. 네, 심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뭐 플랫폼을 하면서도 뭐 지역 간의 편차라든가 이런 걸 다 인식하고 있지만 갔을 때 좀 많이 더 이게 심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뭐 구별로 선정 공간을 좀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적도 있었고 저희가 제한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뭐 축제형이라든가 뭐 그 모임형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민간문화공간 지원 사업을 계속해 오던 지역들은 그 참여하던 공간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문화예술 기반이 약한 곳에서는 참여하는 공간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너무 떨어졌죠? 낮았던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걱정도 많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좀 매몰차게 좀 연락을 시켜야 되나 예,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의 그 협력 기관에 이제 강한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참여했던 공간들이 이제 뭐 사업 설명이라든가 그 컨설턴팅 그리고 모니터링에도 이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그래도 문화 격차 해소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도 심의에도 좀 참여를 했었는데 어떤 공간에서는 아예 사업 이해가 없이 그냥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지원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민간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찾는. 그래서 원래 잘하는 공간도 있었지만 아무 이해도 없이 참여하면서 나름 성장하거나 변화한 공간들이 있었다는 게 그게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의 역할이 있고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 분들과 협력하고 만들어가는 거의 역할의 주인은 기초문화재단인데, 뭐 기존의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지원하는 건 많았지만 이렇게 공간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소통해 가면서 협력해 가면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문화재단은 많지는 아직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드린 용인문화재단은 우리 현장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칭찬이 자자했어요. 기초문화재단 입장에서 올해 해보시니 무엇이 좀 인상 깊었고 또 현장에 또 하고 싶은 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좀 나눠주세요. 이 사업이 명칭이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이기도 했지만 그 시범 사업이라는 명칭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떤 지원 사업들이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처음 시도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좀 시범적으로 한번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참에 우리 문화도시팀으로서 좀 지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현장을 나가보고 현장을 바라보는 눈도 함께 키워보자 이런 얘기들에 직원들도 같이 공감을 좀 해주었고 그래서 현장을 그래서 더 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갔을 때 더 좋았던 게 이 시범 사업에 컨설팅 선생님들이 함께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그냥 그 민간 선생님들이랑 그 기획하신 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컨설팅 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해석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시범 사업하면서 어쨌든 그 광역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다른 도시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 이런 것들도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하는 좋은 점들을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좀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라고 계속 생각이 나고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또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실 의향이 있어요? 저희는 반드시. 반드시? 네, 해야만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초대대에서 이런 인상 깊은 얘기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이 사업을 시작했던 광역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네.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죠. 네. 자, 이제 용인문화재단의 팀장님 얘기 들었는데 용인의 현장, 그죠? 회의 아뜰리에입니다. 선생님 처음 참여하셨고 이런 사업도 처음 지원해 보셨고 거의 모든 게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떠셨어요? 너무 떨렸죠. 어. 네. 사실은 지원 사업과 민간 문화 공간, 문화 모금 이런 단어는 저한테 너무 생소했던 단어고 사업 계획서를 우연하게 이제 제가 내긴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 나름 공간을
홍보하자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의 그 생각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취지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이 거점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8분한테 이제 작은 모임을 이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다들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결국 저한테는 2분이 남으셨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마지막 사업이 끝나면서 저희가 이제 매달 모임을 갖고 12월에 저희가 첫 모임을 가졌는데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하게 무언가 우리가 여기서 하자 이게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꺼내면서 소통과 이제 협업이라는 걸 또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저의 그 성장 그리고 변화. 그래서 용인문화재단, 그러니까 용인의 또 다른 이런 사업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에는 제가 더 발전한 모습으로 네,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멋있네요. 네. 예, 그리고 기초대단 팀장의 말씀이나 현장의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들어보면 갑자기 이게 올해 시작된 사업인데 나름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체계를 좀 잘 잡았다. 기초대단, 현장, 또 이것을 지원하는 전체적인 조율과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현장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있고 모니터링. 뭐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도 그냥 관찰하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요. 현장 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했던 모니터링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이 연구 사업까지 이 체계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좀 적절하게 적용이 되지 않았나.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남는 게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은 거꾸로입니다. 프로그램은 남지 않아도 이것이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과정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과연 나한테 또는 우리 공간에 그 얘기를 좀, 현장 얘기 좀 들어볼게요. 우리 내 친구네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는데요. 사람이 우선 많이 남았고요. 사람.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하우스 콘서트 때는 우리 가게가 14.63평밖에 안 되거든요. 14평. 네. 네, 그런데 43명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 반쯤은 앉고 반쯤은 서서 음.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 거기에 공연 관람했던 분들이 또 우리 내 친구네로 또 오게 되는 회원이 됐고요. 다른 것들을 또 아이디어를 그분들이 막 내줘서 낭독 모임, 그다음에 뭐 현대미술사 윤동 모임도 생겼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그 참여했던 음악하는 친구가 동요를 가르치고 싶대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까지 이제 불러 모을 계획으로 아직 그건 시작은 안 했는데 아마 1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림책을 같이 읽게 되는 그런 모임까지 아이고.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지원 사업 감사한 프로그램이 됐던 것 와. 같아요. 또 회의 아틀리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제가 생각이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이 그냥, 변했다. 네네. 네. 그냥 단순하게 공간을 운영하면서 저는 저희가 사실 다 생계형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월세를 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지만 그 생각을 바뀌게 할 수 있었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면서 저도 한번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지원 사업을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이런 협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걸 사실은 컨설팅 하실 때 던져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적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좀 더 그거를 확장해 보고 싶다는 생각.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네, 자신이 없지만 일단 제가 생각이 변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 것 이야. 같아요. 네. 말씀도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작은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같은 지역의 다른 공간을 만나기도 힘들고요.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다른 지역의 공간도 만날 기회도 없는데 특히 올해 이 사업은 이 공간끼리의 교류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런 역할을 이제 기초문화재단이 잘했던 거죠. 용인에서는. 기초문화재단이 없이 참여한 지역도 있습니다. 남양주도 그렇고 동두천도 그렇고
남양주 같은 데는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남양주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사전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그 공간끼리 모임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간이 다 친해지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공간과 공간이 같이 통합으로 사업 계획을 좀 내서 해보자는 제안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올해 사업에 큰 남겼던 것이 아니었나. 이준 선생님은 올해 좀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근데 거창한 게 남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컨설팅을 가고 모니터링을 가면서 이제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저 나름대로 기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컨설팅 방향이나 아니면 제가 어떤 말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무엇을 할 건가는 이제 프로그램 위주라면 왜 이 공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예. 사업을 통해서 공간의 정체성을 마련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상업적인 공간으로 갈 건가? 아니면 문화적인 공간으로 갈 건가?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좀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을 딱 못 드리겠으나 문화 공간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거기에 더 집중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그분들이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이제 기점이 되었던 건 이 사업적인 면이고요. 제가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빌미 삼아 그분들이랑 계속 이제 제가 우리 뭐 해요? 뭐 해요? 우리 연극하면 뭐 해요? 이렇게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거창하게 남은 건 가능성인 것 같아요. 이제 저가 성남에서 어쩌면 되게 독립군처럼 이제 다들 저도 정작 연대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니면서 그분들과 어떻게든 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희망이 좀 생긴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협력기획자라는 게 뭐 많이 경험 있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하는 거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고민도 같이 하고, 네네. 예.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네.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고민들이 정체성, 그다음에 생계, 네.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공간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거죠. 방역의 그런 지원을 시작으로 기초가 좀 받아서 이어갈 수 있고 내년 뭐 내후년에 혹시 이 사업이 광역 사업에 예산이 없더라도 기초가 좀 연결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재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역할. 재단이 없는 곳은 뭐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용인문화재단 차원에서 뭘 남았고 팀장이 개인 차원에서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용인시가 면적이 엄청 커요. 그렇죠. 서울만한 면적인데 맞아요. 지역문화 사업을 계속 지속함에 있어서 공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 인구, 저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문화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민간 공간 파트너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데 이번 계기로 그런 파트너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거를 직접 찾고 만나는 게 올해가 처음이신 거였어요? 작년에 해봤었는데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마다 하나씩 3개의 샘플을 만들었는데 잘 안 됐어요. 저희끼리 그냥 해보다 보니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이 심지어 그래서 이제 확보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딱 이 이제 사업을 통해서. 경기에서 시범 사업으로 내려주셔서 저희는 이걸 정말 확대해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덕분에 올해 정말 잘 돼서 잘 마무리가 돼서 저희는 내년에 예산도 따로 기초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기도 했어요. 와.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플러스해서 광역에서 내려온다면 더 풍성하게 지역 곳곳의 민간 문화 공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파트너도 남았고, 예산도 남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도시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사업을 할 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 다 끝나고 거의 후반에 이제 좀 지역의 좀 우수 공간들의 사례를 접하는 계기들을 마련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좀 초반에 했었으면 사람들이 사례를 듣고 이 시범 사업에 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재단으로서 남은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팀원들이 진짜 많이 성장한 거야. 어. 네, 그래서 힘들다고 막 이렇게 불평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팀원들이 오히려 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무실에만 맨날 앉아 있을 때 오히려 더 힘들어했는데 나가서 나가서 변화하셨구나. 네,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담당자가 정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앞으로도 재단 안에서 계속 나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팀원이 생겼구나. 막 이런 것들이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무엇이 담아냐 들어봤는데, 이거 흐뭇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 뭐 기획하고 조율하고 하셨던 경기문화재단, 재단 차원에는 뭘 남은 것 같고, 우리 팀장님 개인에게는 또 무엇이 남았어요? 뭐 세 가지 정도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첫 번째는 뭐 사업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설문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민간 공간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이게 이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뭐 관계망도 확장이 되는 맞아요. 이런 것들의 이제 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설계한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 담당자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용인문화재단의 사례처럼 그 각 문화재단과 문화원 문화의집 담당자분들께서 지역이 넓고 공간이 다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팅이나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기초 재단에서의 이제 약간의 미션은 발굴된 공간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 지역 민간문화 공간에 그 멤버십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매개자를 채용해서 그 민간 공간 간의 그 네트워킹을 더욱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담당자분들은 당연히 어렵고 힘들으셨겠지만 이것들을 지내면서 그 담당자분들이 분명히 성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성을 봤다라는 겁니다. 지금 용인의 사례처럼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그게 실패하더라도 다음에는 실패했어도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민간 공간의 공간지기 분들끼리의 입소문도 많이 나서 다음에 나도 저기에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그런 게 것도 많이 있었고 있었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내년에도 한다면 저희도 하고 싶다 이런 것들 내년에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2부에서 뭐 논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할 되는 정도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 이렇게 세 개를 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뭐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저도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이러진 못했지만 뭐 컨설턴트 분들이라든가 시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후에 꼭 이 생활문화 사업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 네.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현장을 있다고 직접 생각이 모시고 들어요. 예, 하셨으니까. 그거는 예. 뭐 기초문화재단이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도 네. 광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그 파악해 나가거나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워낙 민간공간과 관련한 지원 사업이 지속되거나 큰 성과를 종합적으로 본 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업에서 이제 그런 희망이 나왔다는 거죠. 뭐 실제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뭐 고향문화재단, 뭐 광명문화재단도 나름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좀 시스템과 체계, 지원 체계, 소통 체계,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힘을 들이셨고 그런 성과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문화재단은 없지만 또 이 바닥에서부터 문화의 집에서 한 남양주 문화의 집이나 동두천 문화원도 그렇고 양평문화재단도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체계를 갖춘 사업이 아마 처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또 지역도 만나고 하시면서 다 그런 성장과 남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오늘 이렇게 훈훈하게 즐거운 이야기에 두 가지 질문을 다 대답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공간과 또 공간을 운영하는 기획자 입장에서 내년에 좀 꿈꾸는 거, 그다음에 기초재단에서 좀 팀장님 입장에서 좀 꿈꾸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간단하게 한 마디씩 들어보고 정리해볼게요. 전 이번에 공간을 다니면서 이 공간, 저 공간이랑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막 이렇게 되게 계획을 이제 흩날라 가더라도 그때 당시엔 되게 신나게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가장 가까이서 실천 가능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공연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를 하시는 분이 이제 그분들의 무대가 항상 필요한데,
항상 그분들이 그 공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 단발적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들이 연계를 해서 무언가 시간적으로 한번 이분이 공연을 만들었을 때 여러 공간에서 이 공연을 하게 됐을 때 이 공간들도 굉장히 살아날 수 있고 실제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창작적인 일도 생계가 돼야 그렇죠. 될 때 네. 서로 협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년에 그래서 그거를. 네, 내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내 친구네는 내년에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올해 그 하우스 콘서트를 해보니까 진짜 무대에 서보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그 무대에 이제 쓰기로 한 사람이 한 7번이었다면 나중에 한 10명이, 그러니까 칼림바 같은 아주 쉬운 악기 배운 사람까지 나중에 무대에 같이 섰어요. 그런 거 보면서 무대에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고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낭독극 모임을 더 많이 늘려서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서로의 관객이 되는 그런 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과 공간 간의 협업? 어. 네, 그거는 네,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문화라는 게 약간 소외계층이나 음. 좀 나이가 드시거나 세대 간에는 음. 이렇게 다가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홍보할 때 우리가 방법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좀 안 미흡하다 되잖아요. 보니까 그런 좀 세대 간의 혹은 조금 소외된 계층에 조금 한발 내가 오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번에는 한번 가는 거 그런 거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겠네요. 네. 팀장님. 저는 그 민간 공간 그 네트워킹을 하라는 그 미션이 강력에서 있었었어요. 근데 그렇죠. 솔직히 그걸 좀 집중해서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솔직히 자발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민간 공간들끼리 본인들끼리 밴드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소통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 협업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업 과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기초문화재단이 이제 현장하고 신뢰감이 쌓여야 그것도 가능하고 그런 신뢰감이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어가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이 내년 네. 소망을 빨리 이 팀에서 전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어쨌든 사업을 올해 시범 사업을 했고 연구 용역까지 진행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되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통일성과 자율성의 부분에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6개 지역에 다 다른 그 주체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자율성을 부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통일성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강력 차원에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결점을 좀 모색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짧은 것 같았는데 1시간이 지나갔네요. 네. 네, 질문 2개뿐이 안 드렸는데 아쉽긴 하지만 2023년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자담의 일부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그다음에 현장을 지원하는 5분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